결혼했지만 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아이들 때문에 하지 못해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이 바쁜 거 좀 정리되고 나면 그때 할까봐요. 저는요 파는 거 잘 못하고요, 말을 잘 못. 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현장에서 제안했을 때 상대방들이 나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안 돼요 라고 하는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제안을 해도 그 사람들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못하는 이유들을 매번 듣게 되잖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으면서 현장에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줄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저도 주변에서 파트너분들이나 아니면 또 저도 많이 듣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오늘 몇 가지만 공유해 드릴 건데요. 이렇게 시리즈별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저는 제가 만나는 인프라가 공교롭게도 대부분 이제 엄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좀 빨리 결혼했지만 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이들 때문에 하지 못해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 경험으로는 거의 만 3세까지는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어떤 교육비라든지 지출이 생기시게 될 텐데, 그 아이를 자라는 그 동안에도 아이를 돌보면서 케어하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이 일에 대한 장점을 하는 걸 하면서, 아이들 케어를 하면서도 충분히 집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전화로도 전달할 수 있고 이런 케어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어필하면서 그분들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일을 알려드려요. 그리고 보통 아이들이 어린 분들은 결혼을 막 하고 이제 아이가 막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그전엔 해오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제적인 감을, 활동적인 어떤 느낌을 이어가지 않으시면 경단녀로서 굉장히 나중에 사회 복귀하기도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린 나이를 케어하면서도 사회적인 경험이 끊기지 않도록 이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사람들 만나거나 대면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하지만 어떤 커뮤니티를, 어린 아이들 데리고도 사회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고, 또 내가 어떤 고립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서도 꽤 이 일이 매력적이라는 걸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또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이 바쁜 것 좀 정리되고 나면 그때 할까봐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바쁜 상황은 과거에도 이어져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완벽하게 내가 주변 정리가 돼서 퍼펙트하게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올까요, 안 올까요? 사실 저는 그런 타이밍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얘긴즉슨 정확한 타이밍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준비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으니, 이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복잡한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서서히 준비하면서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는 준비하면서 타이밍을 만날 수 있게끔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 일은 그렇게 병행하면서 타이밍을 보가면서 완벽해질 때까지 준비하거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을 이야기해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복잡하고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바쁜 상황이 쉽게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인 자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사실 저는 굉장히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고 뭐 쓰리잡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 시간적인 게 촉박하고 너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처럼 바쁜 일을 통해서 수입을 계속 벌어가신다고 하면 그 상황은 계속 그 수입으로 이어가시려고 하면 그 상황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에 대한 갈망을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고 준비해 갈 수 있다는 비전을 알려드리면서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면서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만들어가자는 제안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말을 많이 하시냐면요. 저는요, 파는 거 잘 못하고요. 말을 잘 못해서 일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얘기 하세요. 저는 이 일을 처음부터 파는 일로 시작하진 않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다이어트를 했고 다이어트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 회사의 제품을 소개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셀링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저는 얘기하지 못했을 건데 저는 제가 가진 경험, 사실적인 정보를 공유한다는 느낌으로 맛집 소개하듯이 좋은 재밌는 영화 보고 그 영화 재밌어라고 얘기하듯이 그 사람한테 내가 가진 경험을 그냥 내 감동을 전달했던 게 다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분들한테 이 일은 내가 어떤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템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진실되고 진정성 있게 그 경험과 느낌을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말을 잘 하지 못해도 충분히 전달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려요. 그리고 사실 이 일이라는 게 처음부터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경험만 있고 사실적이 전달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조차도 어렵다. 그러면 먼저 선행하신 분들, 저 같은 분들이 대신 정보적인 것들이나 이런 자료적인 것들의 전달력을 도와주시잖아요. 실제로 저는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워하실 때 저는 말을 잘 못하고요, 영업 능력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미 9년을 하고 있고 9년 기간 동안의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료를 안내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전문적이어도 제가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리고 고객님 주변에는 아무리 이 정보나 이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고객님이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만난다고 하면 각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만 둘이 합해서 무언가를 해본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일을 제안하기도 해요. 이처럼 이 일은 처음부터 내가 퍼펙트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능력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이 일을 해볼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쉽게 이 일을 꼭 내가 말을 잘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꼭 내가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좋은 거 그냥 맛집 소개하듯이 가볍게 생각하고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일을 진행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 일이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너무 이 일을 가지고는 초기에는 돈이 별로 안 된다던데 하면서 이 일의 값어치를 너무 낮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제가 이 일에 대한 성격을 설명해 드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직종들은 그때그때 내가 일을 하고 노동력을 통해서 또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안 생기는 구조의 형태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때그때 충분한 보상을 받고 나면 다음에는 그 일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년간을 한 분야에 종사했던 분도 그 일을 그만두는 순간부터는 그 평생을 두고 한 그 일에 대한 전문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제가 알고 나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이 일은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가 지난 날들 동안 얘기했던 그 과정 안에서 일으켰던 많은 소비 인프라라든지 어떤 매니아들은 그분들은 나 때문에 제품을 구매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 제품에 대한 가치와 이 제품에 대한 경험이 필요해서 자발적인 동기를 갖고 드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시간에서 소개했던 그 고객들은 계속 먹고 있으면서 오늘 내가 새롭게 전달하는 고객들이나 내 영업 활동이 그 안에 더 쌓여가면서 축적되고 쌓이는 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의 성격이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작은 소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축적되고 쌓여서 그 나중에는 시간 안에서 어떤 것들보다 큰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성격을 알려드리면서 이 일에 대한 다른 소득 성격을 이해시키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얘기 저와 같이 많이 들어보시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가치를 저처럼 조금 이 일에 대한 장점을 저처럼 잘 설명하시고 이해시킬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또한 그분들에게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이유로 이해시키고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도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진정성 있게 조곤조곤 잘 설명하시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이해시키고 나서 마지막에 그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고민거리를 말끔하게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솔루션만 제안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마지막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자, 오늘은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에 저는 어떻게 했는지 공유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런 형태의 2탄, 3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솔루션으로 제안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